반갑습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서림입니다. 지원역량관리 마지막 개인정보 보호 지침 서류 만들기 영상입니다. 급여 제공 지침 10개 항목 마지막인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는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우선의 표지이고요.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만들기 전에 개인정보 포털에서 제공하는 처리 방침에 대한 내용을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정보 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서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 공개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 예방 지침의 목적입니다. 본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땡땡땡 복지센터의 운영과 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정도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의인데요.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정리한 것으로 개인정보,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등 장기요양기관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한 의미를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는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및 생체 특성 등에 관한 정보인데요. 이때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는 없지만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밝혀두셔야 하고요. 서비스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요양 서비스 제공자는 위의 법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서비스 종사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용자는 역시 위법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그리고 종사자를 구분하여 작성해 두시면 됩니다. 역시 정의로서 제3자라 함은 가, 나, 다 이외의 자연인, 법인, 단체로서 주로 공단이나 시군구 등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계를 맺게 되는 여러 기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 방침에 대한 정의로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한 기본 지침 및 계획 등을 말합니다. 다음은 적용 범위입니다. 본 지침이 적용되는 범위는 화면과 같고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 원칙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침해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요. 개인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하는 자의 원칙과 노력을 표시해 두면 됩니다. 이 일반 원칙을 장기요양기관에 맞게 정리한 것으로 수집 전 설명과 동의, 비밀 유지, 그리고 가족이 요구할 경우에 정보 제공과 함께 타인에 대한 정보 제공의 원칙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이제 다룰 텐데요. 우선 이용자의 정보는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정보, 이용자에게 혹시라도 필요할 수 있는 지역연계 관련 정보, 관련 기관, 즉 시군구나 공단 등 정보 제공 요청 시 필요한 정보, 기타 사례관리 등 목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등이 있고요. 제공자 및 직원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정보, 역시 서비스 제공자의 지역 연계 관련 정보, 인력신고 등 필요시 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정보, 기타 목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등을 수집한다라고 해두시면 됩니다. 이용 목적 역시 이용자와 제공자 및
직원으로 구분하여 표기를 해야 하는데요. 우선 이용자는 급여 관련 서비스 연계, 관련 기관 정보 제공 요청, 장기 요양 계획서 작성에 따른 욕구 조사 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본 센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관련한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 이어서 제공자 및 직원의 개인정보는 운영센터 등에 관한 자료, 배상 책임 보험, 퇴직금과 5대 보험, 그리고 세무 관련 신고 시 필요한 정보와 함께 역시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정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은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밝혀두어야 하고요. 이용자, 보호자, 제공자 및 직원들이 조금씩 정보 수집 내용이 다르고요. 모두 구체적인 수집 정보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 및 제공이 되는데요. 이때 반드시 필요한 제한과 비밀 유지, 그리고 관리적 보호 조치, 개인정보 파기 등을 이용자의 권리와 함께 기록을 해 둡니다. 이용자의 권리는 동의와 철회, 그리고 열람 요구에 대한 조치,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에 대해 알 권리를 보장해 두어야 하고요. 일반적으로 법정 서식은 최대 5년이 보존 기간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개인정보는 수집이 되었더라도 즉시 폐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법정 서식은 장기요양보험법에서 다루는 각종 서식들이고요. 방문간호 지시서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만 작성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홈페이지 운영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인데요. 홈페이지에 가입을 했다가 미이용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과 관련한 법을 보면 개인정보 파기 등에 관한 특례가 있는데요. 미이용자의 경우 1년 동안 이용하지 않으면 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미이용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파기에 관한 조치사항을 반드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관된 개인정보 보호 지침도 있어야 합니다. 법 제39조의 6 제1항에 따르면 1년간 이용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첫째, 개인정보를 기간 만료일에 즉시 파기를 하거나 둘째, 따로 저장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기관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골라서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에 관한 조치를 미리 작성해 두시면 됩니다. 화면은 두 번째 방법인 따로 저장 관리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휴대폰 계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지만 이 경우 역시 1년이 지나도록 재접속하지 않으면 파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함께 명시해 둡니다. 마지막으로 보칙인데요. 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과 함께 비밀 등의 보호를 위해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요.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령을 나열해 두시거나 기관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령을 찾아서 그 조항을 복사해 두시면 됩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정보 수집을 하게 되면 보통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주민등록법, 전자서명법,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그 내용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져온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복사를 해서 어떠한 것인지 기록해 두시면 좋습니다. 평가를 위한 팁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영상을 시청하는 기관에서는 평가에 앞서서 반드시 개인 컴퓨터 부팅 시 개인적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천천히 거니는 숲 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